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미세고랑 베이직 어텐션, 제로엑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스토리지,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이 되게 많이 올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걸 들으면 아마 하나라도 이제 가져가실 거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코인 시장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가 300원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의 이제 상승이 지금 있는데,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년간 뚫지 못한 벽을 허물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래서 아마 주봉 마감이 괜찮게 상승 트렌드로 만약에 해서 지지를 한다면 앞으로도 베이직 어텐션의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 횡보하거나 아니면 약간 그런 장세가 있은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되게 가파르게 오르지 못했던 대표적인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도 이제 그렇고, 추매를 하진 마시고 300원에 들어가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은 익절을 하시고 일정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냥 들고 가셔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톰코인도 이제 지속적인 상승이 있었는데, 항상 이제 하락세기형 패턴이 나오면 항상 상승을 하고, 하락세기 패턴이 나오고 상승하고, 지금도 이제 사실은 하락세기 패턴형이 나올 수 있는 조정 장세가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있었어요. 요즘 이제 순환매 장세 중에는. 근데 아톰코인도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아톰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실망하지 마시고 지켜보세요. 체인링크 못지않게 이 코인도 잠재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코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알트코인들은 추매를 해라, 지금 당장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홀딩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큰 관점에서 이제 비트코인 장세도 우리가 알아야 지금 알트코인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크게 표현하면 알트코인 상승장 2단계 진입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바퀴 돌고 지금 두 바퀴째로 넘어가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한 코인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런 거에 관해서 제가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23일에서 24일 정도가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하거나 소폭의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좀 약간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 날짜죠. 요 동그라미 친 부분 정도 되거든요. 이날이 이제 그 비트코인 난이도가 상승하는 때예요.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날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한 이 정도 때까지는 아직까지 시간 여력이 있으니까 한 일주일, 6일 정도 아마 시간이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알트코인이 어떻게 가나 한번 지켜보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알트코인의 회의감을 많이 느끼시고 익절하신 분들은 비트코인으로 야금야금 옮겨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하나 추가적인 사항으로 조시라고가 이제 하는 말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11,685달러를 지지를 한다면 앞으로도 나쁘지 않은 장세가 있을 거다. 저는 11,500달러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소폭의 하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놀라지들 마시고,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페이크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켜보시면 돼요. 그냥 즐기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미세고가 강하게 이제 반등을 해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양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사실 오늘 아침에 되게 많이 팔아버렸거든요. 팔아버리고 비트코인 캐시를 좀 많이 매수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중점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요 근래 들어서 아마 이런 뉴스를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더리움이 가스값이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1년 전에 올라갔었던 거랑 거의 비등비등하게 올라갔다. 가스값이 빨리 내려가야 된다. 근데 비탈릭 부텔린이 지금 이 솔루션에 관해서, 스케일링에 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근데 레이어 2에 관해서 사실은 이 OMG 네트워크가 사실은 핵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세 분출이 있는 건지, 이게 그냥 저는 세력들의 어떤 일시적인 장난이라고 저는 이제 일단은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또 하나 이제 호재거리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레딧 커뮤니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눌러주고 포인트 받고 하는 그 리워드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OMG 네트워크가 채택이 되냐 안 되냐 그거에 따라서 또다시 시세 분출이 조정이 있은 다음에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꼬꾸라질지 깊은 조정에 들어갈지 아마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날짜가 언제냐면 8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날짜가 한참 남았어. 그래서 이 날짜에도 여기서 보면은 이날 세미나를 개최하거든요. 대시보드 세미나. 그래서 이때 만약에 호평이 나오고 포인트가 올라간다면 그때는 생각보다 아마 되게 가파르게 올라갈 거예요. 제가 왜 OMG를 많이 팔았냐, 많이 익절을 하고, 그래도 익절을 했으니까 50%를 익절을 했으니까 익절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많이 안 갔다고 생각을 해서 11월 달을 보고 저는 이미 그쪽으로 좀 많이 옮겨놨는데, 글쎄요, 어쨌건 뭐 지켜봐야죠. 그리고 익절하실 분들은 저는 이렇게 급하게 올랐으면 분명히 조정도 들어가거든요. 욕심을 많이 부리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내가 욕심을 더 많이 부리려면 마음을 좀 비워둘 필요도 분명히 있어요. 아마 코인 투자를 하시다 보면 그런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교묘한 심리라니까요. 마음을 비워야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OMG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미주호 그룹하고 SBI가 집중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진행했었다는 걸 이제 참고적인 사항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이제 T0 코인에 관해서 저한테 어쩐 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 알트코인 시장의 하나의 영역이죠. STO 시장에서 증권형 토큰에 관해서. 근데 T0랑 폴리메스 그리고 레이븐이 대표적인 코인이죠. 한국 분들 레이븐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제가 이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 근데 제가 그래 T0에 관해서 어저께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커뮤니티가 너무 깨져 있어. 지금 보니까 보세요. 팔로우가 9,653명밖에 안 돼. 그리고 전에 있었던 트위터에도 제가 보니까 사람 수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활동을 안 해. 활동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 STO 코인에 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중에 국제적으로 이제 발행되는 어떤 그런 라이센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어떤 받았나 못 받았나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세 개의 코인 T0, 폴리메스, 레이븐 중에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게 사실은 폴리메스야.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폴리메스를 가장 많은 높은 등급을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줬어요. T0랑 레이븐은 조금 약간 점수를 좀 적게 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인을 투자할 때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증권형 토큰 중에 현물 경제와 개연성이 있냐, 개연성이 있냐, 앞으로 포텐셜 터질 만한 개연성이 있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 그리고 앞으로 업적이 있냐, STO 토큰이 좋다 하더라도 현물 경제랑 연결된 업적이 있어야 돼요. 업적이 빠진 어떤 그런 코인들은 앞으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OMG가 오르는지, 왜 체인링크가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지, 제로엑스가 올라가는지, 베이직 어텐션 이런 게 올라가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면 분명히 결론을 도출하실 수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을 하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이제 비트코인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소폭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12,000달러를 뚫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사실은 이 진폭의 차이가 300달러, 350달러 전후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냥 홀딩할 거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300달러 전후면은 약간의 소폭의, 이게 원화로 환산했을 때, 달러로 환산했을 때 약간의 소폭의 하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아마 나쁘지 않게 이 순간은 아마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적인 사항으로 하나 보시고, 샤사 이바노브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웨이브즈 코인의 CEO죠. 근데 여기서 지금 웨이브즈 그러니까 코인도 막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사실은 근거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근거가 있었으니까 올라갔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여기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포트에서 진행되는 USDN이 마지막으로 런칭이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하나,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는데, 몇 가지 놀라운 어떤 파트너십이 다음 주에 발표될 거다라는 얘기를 이바노브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요. 이 얘기인즉슨 아마 한동안은
아마 웨이브즈 같다 아마 질질 끌고 갈 거예요. 세력들이.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웨이브즈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앞으로 올해부터 내년 언제까지는 기업하고 연관된 거 그리고 코인사하고 연관된 어떤 그 파트너십 관계를 집중적으로 발표를 할 거예요. 세력들이 그거를 또 이용할 거고. 그래서 파트너십 관계를 못 맺는 어떤 그런 코인들은 점진적으로 여기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파악을 하시고 트위터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한 트위터를 추종을 하시고 만약에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빨리빨리 포트를 빨리빨리 변경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서부터 후년으로 넘어가면서는 수익률이 아마 진짜 많이 극대화되기 시작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워렌 버핏이 은행을 지금 팔고 있다. 은행을 덤핑하고 있고 여기 보면 베리골드라고 하는 광산주가 있거든요. 금광산. 그거를 사들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아침에 누군가가 지금 떠들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은행 저금리로 예대마진 감소한다. 예대마진이 감소하면 은행을 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뭐 이런 웰스파고 이런 은행들의 투자 비율을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줄여야 되죠, 당연히. 지금 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리면 예대 마진이 감소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은행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그걸 만들고 있는 거야.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거를. 자, 그리고 중앙은행의 지속적 무제한 양적 완화가 있을 거라는 걸 워렌 버핏은 알고 있기 때문에 금광산주에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 중앙은행에서 지속적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할 거라고 판단이 만약에 쓰고 이게 오피셜하게 뉴스가 나오면 돈의 값어치는 떨어진다. 그럼 금값이 만약에 지금 조정 장세에 있지만 만약에 향후에 올라간다. 당연히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자산의 표준이 지금 표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도 분명히 살아남아서 급등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돈 값어치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몇몇 분 중에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점수 포인트를 후하게 줬는데도 왜 이 코인은 안 오르냐, 왜 이거를 이렇게 맹신하고 믿으시냐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선정한 25개의 코인은 지난 아무리 최소한 잡아도 40일 동안 어느 정도 포인트를 유지 안 하면 랭킹 25위 안에 넣지 않아요. 그거는 플립사이드 크립토 정책이야. 여기 보면 855점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 어떤 그 코인사의 점수 포인트를 매길 때 개발자가 어떻게 움직이냐, 커뮤니티 활성도,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 그 현물 경제랑 연결된 거, 유동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고 25개를 매겨요. 그래서 S&T도 아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죠. 여기 14위에 있는데 자, 가긴 가잖아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무슨 기업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향후에 발표할지 어떨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이더리움, 이오스, 에이다, 뭐 체인링크, 비트코인 그리고 제로엑스 의외로 6위에 있는 거예요. 기술력이 그러니까 빵빵하단 얘기야. 제로엑스 좋게 봐요. 스텔라 루멘 이건 뭐 IBM이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그리고 여기 보면 메이커 다오 있죠. 9위가 이더리움 클래식 있어. 자, 이더리움 클래식도 사람들이 아마 되게 물음표를 던질 거야. 야, 이거 똥코인이냐. 그거에 관한 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트론도 마찬가지야. 저스틴 선을 되게 사기꾼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여기 보면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랭킹 10자리에 올려놨잖아요. 그럼 트론 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럼 트론에서 진행하는 BTT는 어떻게 될까요? 전 이 두 개 다 나쁘지 않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려 계신 분들 그냥 조용히 가만히 계셔 보세요. 분명히 결과 나올 거예요. 그리고 호라이젠 요즘에 이제 지지부진하죠. 이거는 뭐 베리 실버트가 알아서 요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카이버 네트워크는 지금 올라갔다가 먼저 선방을 치고 올라갔다가 조용해. 근데 얘도 조정이 마감되면 아마 지금 오미세고 못지않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카이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나코인도 조정 장세에 있는데 이 친구도 조정이 끝나면 어느 정도 광폭 횡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있는 코인들 특징이 있어. 마나코인, 아까 지금 오르고 있는 오미세고,
뭐 베이직 어텐션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모네로, 베이직 어텐션 16이죠. 그리고 대시코인, XRP 18이, 그리고 BCH가 19위, 그리고 22가 네오코인. 참고로 네오코인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네오코인도 제가 하반기 보고 매집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큐텀하고 네오코인은 제가 이제 두 가지는 중국색이 되게 짙게 보는 코인이지만 두 가지는 저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폭발하면 아마 그 위력이 네오코인도 아마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큐텀도 그렇지만 어쨌건 네오코인, 그리고 지캐시, 뭐 오미세고, 그리고 어우거, 핫하고 라이벌리 크레딧까지 25개의 코인. 그래서 그걸 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궁금하시면은 플립사이드 크립토가 주기적으로 요런 거 해설을 올려놓거든요. 뭐 이더리움 2.0에 관한 지금 진행 상황에 관해서 올려놓고, G캐시는 뭐 어떻게 됐다. 그래서 어떤 코인이 25위권 안에 들어갔고 어떤 코인은 25위권 밖에서 내쫓았다. 이런 얘기까지 다 써놔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유튜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는 없어요. 다 그냥 어떻게 보면 개인 소액 투자자의 뿐이야. 그 중에 엄청난 진짜 큰 금액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브레이브 코인도 마찬가지야. 안 간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보면 베이직 어텐션도 어쨌든 여기서 좋게 글을 써놨고 진행 상황에 관해서 좋게 써놨었어. 호라이젠도 마찬가지로 뭐 젠두에 관해서 그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관해서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보고 있는 거고. 자, 갤럭시 디지털, 코인베이스 벤처스, 디지털 커런시 그룹 다 껴서 플립사이드 크립토를 지원을 해. 더 이상 어떻게 객관적일 수가 있을까요? 더 웃긴 거는 여기 아붕 벤처스, 피델리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움직여요, 이 사람들이. 여기 포인트 나온 걸 보고 이 사람들 돈도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거야. 더 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25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이상한 코인들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인도 시장에 관해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좀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이낸스가 뭐 인도에 진출했다, 뭐 아프리카도 진출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디펜던스 데이 축하해 뭐 인디아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또 되게 웃기지 않아요? 폐쇄된 인도 시장을 뚫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거 누가 뚫었을 것 같으세요? 창펑자오가 뚫었을 것 같으세요? 중국이 뚫었을 거야 아마. 분명히 중국이 자금 지원하면서 뚫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웃긴 건 바이낸스가 미국 블록체인 협회 가입됐다는 자체도 되게 웃겨. 이렇게 하면서 코인베이스가 블록체인 협회에서 뭐 빠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한다는 거죠. 개인이 그러니까 개인의 판단, 개인의 잣대로 볼 수 없는 게 되게 많다니까요. 이 코인 시장이나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게 사실 그래요. 저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거기다가 중간에 색깔로 대입한 건 개인의 의견이지, 자본가들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그런 거 없어. 지들 돈 벌면 땡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다 미국 중국 싸우게 해서 트러블을 만들고 그 안에서 주식이 내리게 하고 올라가게 하고 코인이 성장하고 파괴되고 사라지고 또 생성되고, 이게 다 누구의 조작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인도 시장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CTC 코인에 관해서도 이제 한 가지 현실적인 거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와지러 X라는 인도 거래소를 인수합병한 적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한 거죠. 충분히 21세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100년을 보면 충분히 가져갈 이득이 되게 많은 시장이 사실은 중국보다 인도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인도의 인프라는 와지어 X를 그러니까 인수합병하면서 창펑자오가 가져갔어. 바이낸스가 앞으로 가져갈 거야.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프리카의 대출 시장 인프라는 누가 장악했을까요? 아프리카 대출 시장. 아프리카에 바이낸스가 진출한 건 사실이야. 근데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마 인구수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이지리아에서 그러니까 현물 경제에서 지금 실제로 대출 업체가 있어.
근데 그 대출 업체하고 연결된 데가 CTC야, 크레딧 코인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냐면, 아프리카에서 힘들게 인프라를 깔지 않고라도 CTC하고 만약에 창봉자오, 바이낸스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잖아요. 이거는 상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만약에 그게 그런 뉴스가 오피셜하게 나오면 CTC 코인은 되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근데 이 파트너십 관계를 잘 못 맺으면 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많이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창펑자오가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야. 현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문맹인들도 되게 많고 대륙이 되게 넓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프리카 인종이, 그죠? 니그로 인종들이 대출 사업을 이미 진행했던 사람들이 블록체인하고 연결해서 CTC 코인하고 같이 연계돼서 움직여. 그러면 더 많이 쉽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의미를 잘 이제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지금 그냥 직설적으로 계속 이거 뭐 멘트 없이, 그러니까 어떤 뭐 제가 뭘 써놓고 읽는 게 아니라서 좀 약간 제가 말씀드린 거에 관해서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CTC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지켜보세요. 저도 약간 소량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조정이 들어갔을 때 그때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 와지어 X에서도 토큰을 발행한 게 있어요. 바이낸스하고 엮여서. 그래서 바이낸스에 와지어 X하고 관계되어 있는 코인도 있거든요. 거래소 코인. 그래서 앞으로 향후 BNB를 보시면서 와지어 X하고 관련되어 있는 코인도 한번 이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고, 또 하나 참고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구독자님 중에 이런 코인에 관해서 좀 연구해 보시고 미리 막 선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똑똑하고 스마트하신 거예요. 남들이 다 좋다,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거, 그런 데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거에서 아마 오히려 더 많이 어떤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코인 시장에 있으면서 되게 여러 사람을 보고 저도 이제 한 가지 코인의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어느 정도 이득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오미세고를 흠뻑 그냥 덜어버렸어요. 물론 이제 흠뻑 덜어버리면서 뭐 머리 끝 꼭대기에 이제 됐을 때 이제 팔아버리지 못해가지고 이제 금액적으로 봤을 때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수천만 원 이상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 머리 끝까지 어떻게 다 먹겠어요. 근데 어쨌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 코인에 관해서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코인에 사랑에 빠질 수도 있어, 물론. 근데 이 코인 시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내가 잘 갈아탈 수 있는 그거를 보시면서 움직이는 게 아마 수익률이 더 클 확률이 높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25가지 코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25개, 플립사이드닷컴에 나온 25가지 코인 중에 지금 막 급등해서 올라간 코인은 익절하고, 많이 안 간 코인, 그런 코인에 올라타서 기다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XLM, XRP, G캐시까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야. 라이트코인 왜 오미세고만큼 수익률도 안 좋은데 이거 뭐하러 가지고 있어?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바보라서 여기 나와있는 코인들을 포트폴리오에 넣었을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이, 개인은 포트폴리오를 되게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움직이든 어쨌건. 다 생각이 있고 10년, 20년을 보고 이 포트를 짠 거라니까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의 관계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이더리움 클래식? 이거 똥코인 아니야? 이거 왜 시세 분출 안 해? 근데 진짜 중장기로 보시라니까요. 수익률이 비트코인이 이제 다른 코인, 타 코인에 비해서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야. 지난 몇 년을 따지면 오히려. 근데 그런 관점으로 여기 나와 있는 코인에 접근하셔야 된다니까요. 비트코인 캐시도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접근한 거야. 오미세고를 익절을 하고 비트코인 캐시를 좀 많이 샀어요, 아침에.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뭐 결론이 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카카오톡하고 우리는 텔레그램을 사용을 되게 많이 하는데, 코인 매수 전에 인간 지표를 확인하자.
코인 매도 전에 인간 지표들을 확인하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댓글을 쓰시면 어떤 코인에 관해서 막 블레임하는 사람들이 있어. 와, 이 코인 진짜 안 간다. 똥코인이다. 뭐 어떻다 저떻다. 근데 그러면은 그 코인이 조금 있으면 가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보면 답답한 거지. 답답하고, 그러니까 한 달이 가도 안 움직이고 한 달 반이 가도 안 움직이니까 답답하고 짜증나니까 이제 글이라도 쓰시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잘 보시라는 거죠.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방에서. 이게 진짜 지표예요. 오미세고를 한 2, 3일 전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많이 사람들이 떠들었거든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리고 나서 올라가더라고요. SNT도 3일 전인가? 그때 누가 댓글에 썼더라고요. 아, 이거 가망 없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차트 보시는 거, 그리고 호재거리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지표는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 지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농담일 수도 있는데 되게 근데 하여튼 희한한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미세고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